일단 제가 좀 첫 세미나여가지고 좀 많이 떨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수학과 이영주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프리웨이 시리즈 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프리웨이 리프레젠테이션의 목표, 그리고 두 개는 프리웨이 시리즈나 프리웨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이제 프리웨이 스펙트럼 앤 페이지, 요건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 거는 이제 캐릭터스틱 오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인데, 요게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퓨리에 시리즈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퓨리에 시리즈로 바꿨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퓨리에 시리즈의 목표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목표는 두 가지인데, 그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신호를 어,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시간의 시간의 함수인 함수를 이제 그 주기함수들의 그러니까 주파수의 함수를 바꾸는 건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 주파수보다 낫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음향 시스템 같은 경우나 이미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보다 훨씬 더 주파수가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거 이제 제가 예시를 보여주면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목표로 그 인풋 시그널을 이제 주의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시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 빨간색으로 그 이제 인풋 시그널을 줬어요. 그 이제 인풋 시그널이 이게 인풋 시그널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이제 함수를 주기들의 함수를 합으로 바꾼다 생각합시다. 함수가 있으면 주기들의 함수를 합으로 바꾼다. 빨간색을 파란색 함수들의 합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퓨리의 트랜스폼의 네 가지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기냐. 이게 이제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시간 영역에 있는 함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건데, 시간이 주파수보다 이제 더 좋은 함수로 당연히 많겠지만 어떤 함수들은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음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보다 주파수로 바꾸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 주파수에 이만큼 값이 들어왔다. 저 주파수에 이만큼 값이 들어왔다. 그게 시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이제 주기분의 1, 주기분의 1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제 총 이제 제가 인풋 시그널이라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다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있고 그걸 함수를 주기 함수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주기. 저거 지위로 되네. 얘는 이제 주기. 얘는 이제 주기성이 없는 거. 그다음에 얘는 연속인 함수. 그다음에 얘는 이산적인 함수를 말합니다. 이산적인 함수라는 거는 이제 연속적인 건 살짝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연속적인 함수인 거고요.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산적이라는 거는 이제 끊겨서 나온다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제 이걸 다 이제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이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퓨리 시리즈는 이제 요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살짝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XT가 이제 인풋 시그널,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함수.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주기 함수입니다. 왜 주기 함수냐? 그럼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 식을 보시면 코사인과 사인은 주기 함수 맞죠? 확실하죠 이거는? 그다음에 얘를 오일러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주기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인풋 시그널은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이제 K는 그냥 이제 1, 2, 3, 4, 5, 6, 7, 8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WT는 T분의 2파이거든요.
이제 라지 t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라지 t는 이제 가장 작은 주기라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주기. 여기 이만큼도 주기죠? 근데 이제 더 확이 커져가지고 2t 이만큼도 당연히 주기겠죠. 근데 가장 작은 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W0는 t분의 2파이. 그래서 t는 가장 작은 주기, 그다음에 주파수 F를 주파수로 하거든요. 그건 이제 t분의 1. 그리고 이제 W0는 이제 각주기라 해가지고 t분의 1에 2파이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네, 그렇죠. K가 그러니까 K가 그냥 살짝 아무런 거의 의미는 없고 그냥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러니까 얘가 주기가 얘는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가 되게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 K, W0, T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값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K, W0T, K, W0T. 그럼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 존재하겠죠. 이제 그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코사인과 사인을 다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XT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거 증명은 해야 되지만 이제 제 PPT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냥 그거를 하면 아마 발표 시간이 굉장히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 주기함수들의 제가 합으로 표현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기함수는 뭔지 알았고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럼 개수가 중요하겠죠. 얘는 이제 퓨리의 개수라고 부르거든요. 라지 x t 라지 x k를 라지 x k를 어떻게 구하냐? 라지 x 이게 이렇게 구합니다. 어, 살짝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스몰 x 요게 있잖아요. 이게 살짝 처음 보면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다시 얘로 구한다?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저희 뒷장부터는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작점입니다.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뒷장부터는 제가 이제 이 거리가 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 다음 장부터. 그리고 제가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어떠한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번째 퓨리의 스펙트럼과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이걸 증명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증명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한 꼴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제 트리거널 메트릭 퓨리의 시리즈라고 하는데 얘로 보는 게 좀 더 쉬워서 얘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둘 다 똑같은 퓨리의 시리즈고요. 퓨리의 시리즈를 살짝 다른 꼴로 표현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꼴이 살짝 다른데 얘는 n이 1부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얘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뉘죠. 여기서도 코사인과 사인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면 꼴이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꼴과 이 꼴이 같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꼴과 이 꼴은 같은 꼴이다. 그리고 나는 이 꼴을 먼저 보이고 여기는 이 꼴 다 보이고 얘를 그 꼴로 보여줄 거다. 이건 이제 개수들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개수와 똑같죠?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좀 조금만 봐보시면 이제 코사인과 코사인 적분, 사인과 사인 적분, 사인과 코사인 적분인데 이때는 전부 다 n과 m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빵이 나옵니다. 뭐 그림 한 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건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기함수죠, 기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고 적분하면 당연히 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빵이 되고 이제 n과 m이 같을 때만 남습니다. n과 m이 아니면 다 사라지겠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얘를 여기다 넣어서 다시 구해볼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앞에 나왔던 fx였죠. 얘가 이제 라지 fx, 이게 an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코사인과 사인은 지워진다. 맞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할 때 n이 딱 m일 때만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n과 m이 다르면 다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 n과 m이 같을 때만 살아남아가지고 a, m만 남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파이가 되고 이거는 코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보면 이게 이제 파이가 됨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꼴과 요꼴이 나오는데 이꼴과 이꼴은 앞에서 보면 요꼴과 이꼴과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파이 am, 파이 am 이런 식으로 파이 bm, 파이 bm 이렇게 식이 완전 똑같죠? 그럼 우리 이 식을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이 식은 된다.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적분으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미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 꼴을 찾아내야겠죠. 이 두 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어 만약에 놓치시면 그냥 우리는 이걸 보였다라는 걸만 아시면 됩니다. 놓쳤다고 그냥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굳이 딴 거 없으니까 딱 이제 우린 이 꼴을 보인다. 딱 그 정도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어, 요 꼴과 요 꼴. 이건 앞에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fx 그대로 갖고 왔죠. an, bn, a0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요거를 요거 fx, an, bn.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일러 펑션을 이해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렇게 바꾸고 얘는 이렇게 바꾸고 얘는 이렇게 바꾸고 얘는 이렇게 바꾸고 이제 오일러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일러 펑션은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제 복소수를 하면 복소수를 배워보시면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모르신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다음으로 제가 이제부터 요거는 이 프린트장에서부터 설명할 거고 요 부분은 이 다음 장에서 이제 바꾸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얘부터 봅시다. 이건 이제 FT를 그냥 전개한 겁니다. 요 꼴에서 전개를 한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꼴이 나오고요. 여기서 얘랑 얘로 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서 얘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이제 FT가 이런 꼴임을 이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일단 이 꼴은 익혀줍시다. 이 꼴은 익히고 이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 얘네 두 개를 바꾼다 했잖아요. 얘네 두 개를 바꿔서 이 꼴을 잘 얻어내면 어떤 좋은 꼴이 나와가지고 앞에 있던 얘가 나올 것이다. 이거 두 명이 꼴이 잘 나올 것이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AN과 BN을 바꾸죠. AN도 똑같이 이제 AN, BN. 아까 전에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오일러 펑션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바꾼 거면 똑같이 이제 됐고 IBN 그냥 I에다 BN 곱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두 개의 꼴 찬다 했죠. 이 꼴과 이 꼴. 그걸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꼴과 이제 이 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끌고 내려와가지고 an, in, an, 빼기 i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나온 거를 라지 bn, 얘를 라지 bn을 합니다. 그다음에 라지 an, 얘를 라지 an이라 합니다. 이게 구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어, 얘를 이제 다시 바꾸는 거거든요. 얘를 이 녀석을 우리가 아까 찾은 이 라지엔과 bn을 대입해가지고 이게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an이 이거인 걸 찾았죠? an, bn 찾았고 그걸 이제 봤을 때 어, 여기다 n을 마이너스 n으로 치환해 볼까요 한번? 이거 보이시죠? n을 마이너스 n으로 치환하면 어, 이런 꼴이 됩니다. 얘가 이런 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두 개를 뭔가 합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bn이 뭐였죠? bn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꼴 똑같지 않아요? 얘 꼴이랑 얘 꼴이랑 마이너스만 딱 붙이면. 그래가지고 cn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n에다가 마이너스를 치환하면 묶어줄 수 있다. cn으로. 되게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꼴이 이런 꼴이 나오거든요. 얘는 얘고 얘는 얘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결론적으로 보고 싶었던 게 뭐였죠? 얘랑 얘를 증명하고 싶던 거잖아요. 이 꼴이랑 이 꼴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CN이 된 거고 얘가 CN이 된 거고 얘가 FT가 되는 거고 얘가 FT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나왔던 이 프리의 시리즈라는 거를 증명하게 된 겁니다. 얘를 증명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계산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게 모든 신호를 다 바꿀 수 있냐? 모든 fx를 다 바꿀 수 있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도 엄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게 만족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 뺐고요. 그 부분도 똑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뺐습니다. 그 이제 그것만으로도 분량이 다 나와가지고 1시간 분량이 나와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됐다 생각하고 간단하게만 대신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만. 일단 이 XT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놈입니다. 그냥 모르는 애요. 얘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애. 그리고 이 헤드 XT라는 거는 그냥 되는 애예요. 되는 애. 그냥 되는 놈을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얘랑 얘가 같은 놈임을 보이면 얘가 되는 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정의거든요. 이건 실제로도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얘랑 똑같다는 거를 얘 두 개 빼가지고 0으로 가면 얘 두 개 똑같은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식. 두 개를 빼가지고 0부터 t까지 적분을 했더니 빵이 나오더라. 그럼 얘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조금 지금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좀 더 알아가시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 그 입실론 델타법을 살짝 접분 느낌으로 같이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실론 델타도 이제 얘를 적분 느낌으로 이게 살짝 이제 이 적분이 뭐라고 불리냐면 그 오차율이거든요. 오차율. 얘랑 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오차율이 얼마나 되냐. 그 오차율을 0이면 오차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차율 개념은 어, 다 배웁니다. 나중 가면. 그냥 나중에 배우시고요. 예, 오차율이 빵이니까 얘 두 개는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간단히 해서 피스와이즈 컨티뉴스라고 부르는데요. 피스와이즈 컨티뉴스가 뭐냐? 유한한 점에서만 연속하지 않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라고 하고 생각해 봅시다. A부터 B까지 이런 A면 됩니다. 유한한 점에서만 미분 분할수죠? 딱 두 점.
두 점에서만 미분 그 뭐냐 불연속이잖아요. 이건 그냥 피스와이즈 컨티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대의 점에서 불연속인 점을 피스와이즈 컨티뉴스하지 않다. 그냥 애지간한 함수들은 다 피스와이즈 컨티뉴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애지간한 함수들 전부 다 그냥 유한한 점에서 컨티뉴스 하면 아니 그러니까 유한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면 얘는 피스와이즈 컨티뉴스다. 당연히 무한대는 얘 때문에 당연히 무한대는 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가면 안 돼요. 얘 때문에. 그다음에 간단한 예시 하나만 봅시다. 이제 인풋 시그널을 내가 주어진 거예요. 인풋 시그널은 항상 주어집니다.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풋 시그널이 적을 때, 제가 XT를 주기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얘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고, 얘는 이미 알죠? 그리고 이제 이 라지 XT는 요 시기에서 구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거.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어, 여기가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0부터 t까지라고 하는데 그냥 주기를 접근한다 생각하면 돼요. 주기를. 0부터 t까지 접근한 거랑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접근한 건 똑같죠. 어차피 주기 함수니까. 예래서 이제 이 식이 되고 요식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네, 제가 적분되는 거 다 확인했고 못 믿게 쓰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그리고 k가 0일 때는 살짝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k가 0일 때는 왜냐하면 얘가 빵이 되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k는 빵일 때 여기를 다시 놓고 해야 됩니다. 2의 제로일 때 1이겠죠. 그래서 얘를 해봤더니 얘가 된다. 그리고 얘랑 k가 제로일 때 똑같거든요. 리미트 k가 0으로 갔을 때 t, k, w 제로, 2, sin, k, w 제로, t 제로. 이거 해보면 t분의 2t 제로가 납니다. 이거 방법 로피탈 정리 이용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개 되는 걸. 그러면 라지 x k는 그냥 t가 제로인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tk, w 제로, 2 sin, k, w 제로, t 제로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린 그림은 요 T0랑 요 T랑 비율 관계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다 보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죠. T0가 T에 비해서 비율 관계가 살짝 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을 제가 곱게 보여줄 건데 이 녀석은 어, 훨씬 더 아니 이 녀석은 훨씬 더 늘어났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값이 막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이라 했을 때 얘가 4분의 1일 때입니다. T0가 비율이 더 커졌을 때 얘가 이제 16분의 1일 때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을 때가 64분의 1일 때인 건데 얘가 이제 좀 더 보기가 편하고 그냥 좀 더 예쁩니다. 그래서 얘로 할 거고요, 저는. 어, 얘가 64분의 1일 때 라지 XK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 이 다음으로 보여준 얘 그림, 이거 그림은 뭐냐? 이거 그림은 어, 제가 아까 전에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한다 했죠. 주기함수들을 그럼 몇 개 갖고 와서 합의할 거냐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몇 개 가져올 거냐? 3개 갖고 올 거냐? 5개 갖고 올 거냐? 8개 갖고 올 거냐를 제가 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가장 큰 거랑 요거랑 요거에 이 값들을 갖고 온 겁니다. 값들을 갖고 와서 요 3개를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도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이 3개를 그림 합쳐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3개짜리 그림인 거고요. 얘는 9개짜리 그림인 거고요. 얘는 이제 뭐 10개 이상짜리 그림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뭐 20개 이상. 점점 더해지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림이 저희가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지 않나요? 요거? 처음에 3개만 그렸을 때는 그림이 굉장히 이상했죠. 근데 9개 했을 때니까 좀 더 가까워지고
10개 했을 때는 좀 더 가까워지고 20개 됐을 때는 훨씬 더 가까워졌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그림에서 갖고 오는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함수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함수 이 그림이.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까지 갖고 올 건데? 가 이제 메인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통신 시스템이 있으면 어떠한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막 이제 했으면 모든 주파수 대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보면 주파수 대가 이제 요 X축이 이 X축은 주파수와 관련돼 있거든요. 이 수많은 주파수 중에서 몇 개의 주파수만 보낼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하려는 캐스테이스가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입니다. 몇 개를 보내고 어떤 신호를 보내야 더 효과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간단히 넘어갈 겁니다.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아까 전이랑은 살짝 모양이 살짝 다르죠? 이게 아까 전 거였는데 얘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돼 있고 얘는 적분으로 표현돼 있고 뭐 이제 그림 대충 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파수였죠? W가 T분의 2파이 정확한 주파수 도메인. 근데 여기 이건 살짝 다르죠? 얘 0부터 T까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를 고민해 봤는데 그 비주기 트랜스폼이랑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죠? 주기함수랑 비주기함수였잖아요. 주기함수를 합으로 바꿨거냐? 비주기함수를 주기함수의 합으로 바꿨거냐? 근데 얘는 비주기함수였죠. 얘는 비주기, 얘는 주기였죠. 그러니까 주기만큼 적분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비주기는 어떻게 보면 주기가 무한대인 펑션이 아닙니까? 비주기함수는 주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기함수들은 주기함수만 봐도 그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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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것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주기함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적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띄워준 예시는 얘는 1차원에서의 프리의 트랜스폼인 거고 얘는 2차원에서의 프리의 트랜스폼인 겁니다. 당연히 1차원 있으면 2차원도 있어야겠죠? 요거 이제 뒤에 보는 이제 예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미지 예시입니다. 이미지 예시. 이미지를 퓨리어 트랜스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 이제 X축, Y축, 얘는 X축의 주파수, 얘는 Y축의 주파수.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프리 테스트 똑같이 그 이제 얘 아무거나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아까 전이랑 이제 증명은 색색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되는 녀석 갖고 오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녀석을 이제 오차율을 계산해가지고 얘 0이니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피스와이즈 컨티뉴스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컨티뉴스는 아니다. 포인트 와이즈 컨티뉴스는 이제 해석학을 배우면 조금 정의가 다르거든요. 어, 정의가 좀 다릅니다. 예, 포인트 와이즈 컨티뉴스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점에 다 같은 녀석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점. 근데 모든 점은 아니고 그냥 간격만 같으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만족해야 됩니다. 얘도 익샘플 하나 보면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1이니까 이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로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요게 되고 W가 0일 때는 당연히 따로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FT를 라지 XT를 구하면 이 그림 됩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자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주기 함수들의 합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를 가지냐에 대한 이제 제가 맞는 거거든요. 하기 전에 음, 이게 이제 이것도 복소수에서 나오는 건데 x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bi는 그 복소수입니다. i 복소수 i. 그럼 절대값 x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이거 요거. 그리고 어 아규멘트 x는 이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랑 크기랑 각도를 이제 따지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크기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각도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써놨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how strongly the corresponding frequency component is contained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설명드렸던 이미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랑 얘 주파수 x 방향을 주파수 y 방향 주파수 제가 이런 그림을 갖고 왔어요. 얘를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해줘야겠죠. 근데 얘로 딱 바꿨을 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일단 값이 너무 작아요. 어, 로우 프리퀀시 레벨에서는 값이 매우 크고 나머지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그를 씌웁니다. 이거 왜 작냐고 물어보면 이 혹시 이거 마이너스 보이십니까? 이 마이너스 때문에 얘네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냥 겁나 커집니다. 네. 그래서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흰색 영역이 나오죠.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그 겁나 작은 값도 상당히 완화돼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겁나 큰 값도 상당히 완화돼서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해석하기 쉬울까요? 해석하기 그냥 어렵겠죠. 그래서 이동시켜 준 겁니다. 이 U랑 B를 얘랑 얘를 포함시켜 줘가지고 이 흰색 점을 이 한 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야 해석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오리진 is at the center.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깊게 파고들지 말고 다음 예시를 봅시다. 일단 이것들을 제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이 사진을 분석한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고, 이 사진을 분석한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고, 이 사진을 분석한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입니다. 이 A, B, C 값들은 결론적으로 얘를 표현한 거고요. 그럼 이제 사진상으로 보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함수를 설명했을 때는 이제 흰색 점 한 개만 있죠. 근데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추가시킨 거고, 얘는 이런 줄줄줄줄 추가시켜서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가 점이 추가되죠. 그래서 이 점들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스펙트럼.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얘가 이거 줄 맞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얘 뭐 이게 줄이 아니라 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줄이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였죠. U랑 B였죠. 어, 아까 전에 봤을 때 U랑 B가 어디였지? 어, W분의 U, H분의 B였잖아요. 여기서 W분의 U, H분의 B.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살짝 뒤집어가지고 U분의 W인데 W 이제 주파수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고 41은 41분의 205. 그래서 얘는 X축은 0이 되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40이니까 얘가 5가 되겠죠. X축은 무한대, Y는 5인 직선이 되겠죠. X축은 무한대, Y축은 딱 Y는 5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이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 해석하면 이런 대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된 거고 이 다음에 제가 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페이지, 어규멘트.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뭐냐면 페이지를 랜덤하게 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 녀석에서 얘를 그냥 랜덤하게 줘봤을 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랜덤하게 줬을 때 얘가 우리가 진짜 찾은 그 페이지를 그냥 줬을 때 그림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페이지가 스펙트럼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값 아닐까요? 페이지를 이상하게 줬을 때 그림은 이거고 스펙트럼을 이상하게 줬을 때 그림은 이거거든요. 훨씬 더 페이지가 스펙트럼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펄스 퓨리에 트랜스폼에 관한 건데 퓨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릴 수도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왔다고 칩시다.
이런 그림이 왔을 때 퓨리에 텐스폼 했어요. 그럼 이런 그림이 아까 같은 그림이 원래 나왔겠죠. 거기서 이걸 지우는 거예요, 다. 아까 전에 이 사진이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원래 그림대로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이걸 이제 살짝만 더 좀 더 엄밀하게 조정해가지고 이 화질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각선 라인도 이걸 지음으로써 더 좋은 화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 하나만 더 들 건데 이 예시는 그 굉장히 유명한 예시죠. 그 이제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에 관련된 건데 그럼 어떻게 노이즈 캔슬링 할 거냐? 이거 프리 트랜스포머 하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걸 봐봅시다. 음, 얘가 외부에서 온 신호예요. 외부에서 뭐 이제 기차 소리, 뭐 나뭇잎 소리, 바람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계가 이 신호를 분석해가지고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새로운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FFT라고 하고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림으로 한 가지 더 그림 예시 보면 이게 외부 소리가 왔을 때 스피커가 받아들입니다. 스피커가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회로 보이시죠? 서킷 회로가 이제 이런 신호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대역을 이제 이런 주파수, 이런 주파수 이렇게 주파수가 있다. 이거 반대되는 거 만들어내겠다. 그래가지고 상쇄시키겠다. 뭐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럼 어떤 주파수가 더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프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관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얘 이런 한번 해봅시다. 얘를 어, 퓨리에 트랜스폼 하고 스펙트럼 제가 만들었죠. 그를 그 데시벨 영역으로 바꾼 겁니다. 데시벨 중요하겠죠. 우리가 소리가 얼마나 크냐? 데시벨 그냥 얘가 이제 주파수 영역인 거고 우리가 아까는 요 프리에 했죠. 퓨리의 계수 얘를 데시벨 영역으로 바꾼 겁니다. 데시벨 정의는 이겁니다. 그냥 이런 꼴인 걸 다 데시벨이라 하고요. 그냥 데시벨 꼴을 T0와 프리의 개수를 통해서 데시벨 영역을 바꾼 겁니다. 데시벨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리 소리가 얼마나 크냐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 주파수 대에는 이런 데시벨이 있다. 이 주파수 대에는 이런 데시벨이 있다. 했을 때 이 그림을 일단 잘 기억해 둡시다. 요 식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식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우리가 원래 원하는 꼴이었죠. AC. 거기서 이걸 추가해 준 겁니다. 그럼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되고 얘 프리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주파수가 보이십니까? 예, T0분 이유가 이쪽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30데시벨 때 보죠. 30데시벨일 때 얘가 여기였죠. 이만큼만 끊어도 이만큼 끊었을 때랑 여기서는 30데시벨이니까 이 정도 끊었죠. 주파수를 이 정도 끊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주파수가 여기서 끊겼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쪽으로 정보량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 같은 게 있으면 한 뭐 60부터 마이너스 60까지 전부 다 보내야지 정보량이 충분히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잘 어떻게 해주면 10에서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컴팩트하겠죠? 예, 훨씬 더 이제 기계의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조정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같은 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만드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 효율을 좀 더 높게 해주고 이제 뭐 이런 데서 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요. 어,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프리 도메인은 이런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잠시만요. 여기서 이게 다 주파수 대역 아닙니까? 주파수.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신호를 시간대역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3시에 기차 소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 분석할 때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3시 1초 3시 1초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대역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신호라는 거는
시간대역으로 해석하기가 그냥 어렵습니다. 그냥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들어왔을 때는 3시인 거고 그걸 분석했을 때는 3시 1초인 거고 그걸 다시 분석해서 어떤 값을 내버렸을 때 3시 2초인 거잖아요. 그걸 다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파수 대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파수. 이 주파수 때는 네, 네. 이거 주파수 대역 맞을걸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간 대역은 맞는데 그 주파수 대역을 해석해가지고 그 주파수에 맞춘 시간을 그 이제 내보내는 거다. 아, 아, 그러니까 그건 맞긴 한데 그 이제 FFT를 제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시간 도면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건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 요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이 맞긴 한데 이제 해석했을 때 이제 주파수를 이제 좀 더 잘 활용하자는 거죠. 이제 이 주파수 대역에 이 정도 크기가 들어왔고 저 주파수 대에는 이 정도 크기가 들어왔고 조금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준비가 살짝 부족하긴 했습니다. 지금에서 더 있으신가요 혹시? 아, 그리고 이제 살짝 수학적인 얘기 한 개만 하자면 이제 수학 동아리니까 수학적인 얘기를 한 개만 살짝 하자고 해보자면 사실 이거를 선대를 배우신 분들은 눈치챌 수 있으시겠지만 이거 벡터 스페이스거든요. 그리고 얘를 각각을 얘랑 얘를 베이시스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를 줄 거면 이제 내적 공간인 거잖아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보면 여기서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인디펜던트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다른 걸 주면 n과 m을 다른 걸 주면 제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거 인디펜던트하다는 거 아닌가요? 얘랑 얘는 인디펜던트다. 그러니까 n과 m이 같을 때면 인디펜던트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베이시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뭐 나오고 네 뭐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같을 때는 뭐 다른 값이 나오고 이제 다를 때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니까 0이 나올 것이다. 내적하면 그렇죠. K가 이제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런 싹 다 다르고 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다른 종류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제 주기함수로 바꾸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주기함수를 코사인과 사인이 주기함수 중에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사인은 사인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걸로 주면 뭐 이제 뭐 주기함수 좋은 거 잘 싸가지고 뭐 시뉴포이드 시뉴코이드 뭐 있긴 있겠죠. 그렇죠. 깔끔하죠. 사인 코사인이. 그렇죠. 더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